제가 보는 관점은요, 돈은 버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 잘 번다고 뭐 양주 마시고 흥청망청 써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또 돈 관리한답시고 주식을 투자해요. 주변에 주식 투자 돈 번 사람 못 봤습니다. 저희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감정평가사. 예. 전문가잖아요. 뭐 평가사 하려면 프로는 진짜 전문가인데요.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갖고 땅을 제대로 투자하면 진짜 대박을 몇 번이든 냈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프로서 전문가가 주식을 해요. 주식하니까 이제 막 계속 잃는 거야. 이러면 성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선물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선물은 이제 주식은 10년 걸면 뭐 한 배 반 정도 걸겠지만은 선물은 6배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걸면 700만 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 그러면 또 그 말은 뭐냐면 6배 버는 만큼 잃을 때 6배 확 날아가거든요. 또 이제 주식에서 이러는 걸 다 메꾸겠다고 선물 거래해가지고요. 빚이 매덕 졌거든요. 그런 후배가 있어요. 관리를 진짜 못한 케이스잖아요. 어쨌건 관리하는 쪽은 아무래도 주식은 절대 관리 쪽에는 넣지 마시고요. 부동산 쪽으로 관리한다. 가장 좋은 게 경매. 여러분들 아마 학교 가시면 이제 경매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경매. 그래서 경매하게 되면 분명히 경매에서 돈 번 사람은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뭐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경매하시면요, 또 그것도 관리하면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경매하면요, 수익을 내죠. 처음에 적게 뭐 몇백만 원 먹잖아요. 먹었을 때, 기분 좋다고 또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딱 경매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은 수익은요, 딱 경매 용도로만 딱 통장 만들어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매 공부 많이 했고, 또 그 경매 쪽은 그 실전 경험은 부족이에요. 그래서 경매 쪽에서는 아마 뭐 곧 이제 실적을 올려야 되겠지만,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게 먹었대. 한 300만 원 먹었다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00을 벌었다면 그 만 원짜리 300장이잖아요. 그걸 들고 아파트에서 한번 확 뿌려볼 거예요, 그냥.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예. 그래서 관리하면서 점점점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2천만 원 벌었다. 어떡하죠? 2천만 원 벌었다. 통장에 넣기 전에 그거는 뿌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한번 뿌리쓰는 게 됐고, 이번에 2천만 원 벌었다면 그걸로 방석을 만들어요. 돈방석. 예. 저만 알고 있잖아요. 그 방석에다 2천만 원 넣어버리고 거기다가 쫙 앉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예. 있던 치질도 낫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무척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돈은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보세요. 경매하시면요, 처음에 몇백 원 한번 뿌려보시고, 예. 한 뭐 1,000단위 먹었다. 방석 만들어 보세요. 아마 기분이 확 못할 거예요. 정말로. 예. 자, 그러면 66페이지 봅니다. 3번 맹지와 대지를 보겠는데요. 자, 대지는 한문 있죠. 한문이 대는 대인데 대지 대자가 아니고 밑에 한문에 오디자가 들어가죠. 자, 이 대지는 바로 자루형 토지를 말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자. 도로가 있어요. A란 땅이 있고 B란 땅이 있습니다. A는 땅이 좋죠.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근데 B란 땅은 꽉 막혔잖아요. 이런 땅이 무슨 땅이다? 맹지가 되겠죠. 꽉 막힌 땅입니다. 자, 맹지 특징은 뭡니까?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법상.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맹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활용하죠? 무조건 도로 내야 되겠죠. 도로. 자, 이렇게 했어요. 빗금친 만큼. 도로를 내게 되면 이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 도로를 내게 되면 이런 땅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땅이 바로 자루형 토지 해서 이때 대지가 됩니다. 자루형 토지. 그럼 실무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기 실무하시면요, 맹지만 땅을 사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맹지만 사더라도. 맹지는 비싸다, 싸다? 싸죠. 일단 꽉 막혀 하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완전 역발상입니다. 남들이 전부 다 맹지를 기피할 때, 근데 맹지만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버느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B라는 땅이 1억이다. 맹지가격이 1억입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도로만 냈다면요. 냈다면 무조건 도로만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은요. 곱하기 1로 올라갑니다. 얼마가 된다? 이 얘기 됩니다. 도로만 내버리면요. 되게 2배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땅을 활용 방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민법상 뭐지? 지역권. 지역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민법을 떠나서 실무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 A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요. 얘만 받게 되면 역시 도로를 인정해 주거든요. 집을 질 수가 있어요. 또 있죠. 아예 이만큼을 사버리자. 매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자, 다른 걸 떠나서 이만큼을 사버리자. 그러면 만약 이만큼 사는데 얼마더라? 실제 시가는요. 2천만 원 잡을게요. 땅값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을 얼마 주고 살래요? 2천 주고 사게 되면 얘는 안 팔아요. 미쳤냐? 예. 2천 주고 팔게 되면 시가는 시가 맞습니다. 맞는데 2천 주고 사면 얘는 먹는 게 하도 없잖아요. 제가 받았지만은요. 그러나 이 땅값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남 돈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웃돈을 얹어줘야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2천에다가 플러스 알파 웃돈 얹어줬으면 비싸게 사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에 사겠다? 저 같으면요 5천만 원 주겠어요. 기분 좋게 통이 커야 됩니다. 약간 3천 없다 치고 그냥 5천 줘버리겠어요. 5천 준 다음에 얘는 팔까 안 팔까? 얼른 팔지. 2천 받을 걸 더블로 더 받았으니까 무조건 팔 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나는 이렇게 5천 줬습니다. 이때 5천 가격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정 가격이다. 한정 가격. 이런 가격이 특별한 가격입니다. 한정 가격. 그런데 이렇게 한정 가격 5천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땅은 도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 땅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 자료형 토지가 됐잖아요. 자료형 토지. 됐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값이 얼마가 된다? 이 얘기 돼버리잖아.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은 1억 5천밖에 안 줬잖아요. 맞습니까? 1억 5천인데 실제로 이 땅 얼마 됐다? 이 얘기 됐다. 그래도 내가 얼마 더 먹지? 5천만 더 먹잖아요. 예.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 적에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예. 과감히 몇천 더 주는 것도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또 크게 먹으니까. 그래서 맹지도 전문가들은요. 이걸 볼 줄 알아요. 맹지를 도로를 틔웠을 적에 전체 가치를 따져봐요. 내가 이만큼 먹는데 웃돈 더 주는 거야. 내가 더 크게 먹을 거니까. 이런 마인드 갖고 맹지만 전문으로 사서요. 도로 부지를 도로만큼 땅을 사서 말이지. 더 크게 먹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무란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맹지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 맹지와 대지 차이점입니다. 막혔다, 맹지, 도로 냈다, 자료형 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4번 봅니다. 필지와 백지, 출지가 자주 되고 있죠. 필지, 백지는 중요합니다. 필지, 백지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필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하더라? 지적법입니다. 지적법에서 한 필지, 필지 개념 지적법입니다. 반면에 획지는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는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용어이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A라는 땅이 있대요. 얘가 번지가 10번지 땅이래요. 자, 10번지 땅이다. 얘가 이제 뭐지? 한 필지, 한 필지.
그래서 자, 이 A라는 땅은 한 필지가 되면서 동시에 감정평가상으로는 한 획지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땅은 하나인데요. 필지, 획지 모든 개념이 둘 다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필지와 획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필지는 무조건 뭐 권리를 집어넣고요. 자, 획지는 감정평가가 똑같은 말이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과 한다. 가격. 똑같은 땅인데 권리를 따지면 필지가 되고요. 가격을 따지면 획지가 됩니다. 불러서요. 권리를 따진다. 무슨 땅? 권리, 필지. 가격을 물으면 획지. 자,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이제 살살이 묻습니다. 이 땅은 얼마 합니까? 묻게 되면 필지를 묻는 겁니까? 획지를 묻는 겁니까? 획지. 이 땅은 이제 한 2억 한대요. 2억 하면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묻게 되면 필지를 묻는다. 획지를 묻는다. 누구 땅입니까? 권리를 묻잖아요. 이때는 필지를 묻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항상 권리를 가리키더라 하면 필지가 되고요. 가격을 묻게 되면 획지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쉬운 구별입니다. 그래서 필지는 지적법상마다 하니까 법경기, 복합 개념 중에서 법률적입니다. 첫 번째. 자, 얘는 바로 법률적 개념이죠. 반면에 획지는요. 가격을 가리키니까 얘는 법 경기 가운데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두 번째. 대개 필지마다 뭐가 다르더라? 권리가 달라지겠죠. 이 땅은 갑돌이 땅이고 이 땅은 얼돌이 땅이면서 권리가 달라지더라 해서 필지마다 뭐가 달라지더라? 소유권, 권리를 구분합니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고 획지는요. 1번이네. 권리가 아니라 가격 또는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리킨다. 필지, 가격을 묻게 되면 획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법 공부하시면요. 대개 한 필지마다 반드시 구청을 닮은 소관청이죠. 소관청에 꼭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번지를 붙여서. 그래서 항상 번지를 붙여서 등록을 시키니까 세 번째 얘는 무슨 단위? 등록 단위. 꼭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획지는요. 구청에 등록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세 번째 얘는 등록이 아니고 이용 단위다. 이용 단위다. 여기서 이용은요, 뭘 말한다? 용도. 얘는 바로 용도를 말해요.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얘는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재래시장 갔더니 장사가 안 되죠. 재래시장에 옷가게가 있더라. 얘가 자 10번지 땅이다. 소유자가 한 명이죠. 몇 필지? 한 필지. 이거 한 필지. 근데 옷가게 보니까 가게는 가게인데 구분했어요. 가게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점포니까 옷을 많이 팝니다. 숙녀복. 팔고 여기 쪽문을 상려고 들어가니까 주방이 있고 방이 2개 있대요. 그러면 앞에 건 뭐가 되죠? 상업용이죠. 뒤에 거는 방이 있으니까 주거용이죠. 그래서 필지가 하나, 소유자가 한 명인데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용도가 몇 개? 2개. 그럼 얘는 가격 수준이 같다 다르다? 달라지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획지가 몇 개 된다? 1개, 2개. 그래서 필지는 하나인데요. 용도가 2개니까 획지는 2개 획지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필지 이꼴 한 획지가 같을 때가 많지만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한 획지가 여러 필지가 될 수 있고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필지 획지 구분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따로 이 필지라는 것은 어디서 지도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한 필지의 요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학교론에서는 공부할 게 아닙니다.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약간 이제 월권행인데, 그러나 일단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러면 한 필지 요건 보기 전에요. 아마 서울 지역에서 한 번씩 경주 아시죠? 경주. 경주는 놀러 자주 갈 분위기 아니죠? 자, 혹시 경주 가보신 분요? 쭉 내려가니까 경주가 나와요. 경주 가기 전에 경주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요. 터널 지나기 전에 동네가 나와요. 이 동네가 이름이 건천인데 건천 군일 거예요. 건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예. 서울 계시면 모를 거예요. 이 건천이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이 건천 지역에 유명한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이 좀 유명합니다. 저는 한 3번 가봤는데요. 이름하여 좀 오래되었어요.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하여 어떤 목장이다. 이름이 끝내져요. 오케이 목장입니다. 오케이 목장이요. 이 오케이 목장은 산악기가 전부 다 사유지인데 목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적에는 이제 입장료, 그때는 1,000원 주고 들어갔거든. 1,000원 주고요. 예. 근데 딱 차를 몰고 딱 들어가면요. 경치 정말 좋아요. 공기 좋고. 근데 오케이 목장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산 전체에 어느 특정 동물을 방목, 풀어서 키우거든요. 혹시 뭘 키울까요? 소요. 소, 말. 예. 답은 나왔어요. 말을 키워요, 말요. 수많은 말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뛰어놀거든요. 그거 봐야지 실감이 납니다. 그죠? 이 초원에 이 말들이 마음대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야.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처음에는 애를 먹었어요. 이 말들이 사람이 와도 사람을 겁을 안 내고 마치 말이 개와 똑같아요. 사람 보고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케이 목장 갔을 때 하도 공기가 좋아서 저도 모르게 운전석 옆에 그 유리창 문을 쫙 내렸거든요. 내리는 순간 시급했어요. 내리자마자 말 대가리가 쑥 들어오는데 그냥 다쳐버렸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그 말이 뭐냐, 말들이 이제 사람을 좋아한대요. 시급했어요 그냥. 근데 또 마침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만 매점이 나요. 매점에서 뭘 파냐면요, 맛동산 아시죠? 또 꽃갈콘 아시죠? 그런 과자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여기 매점이 있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말들한테 주는 간식거리입니다. 말들이 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들한테 주려고 이제 꽃갈콘이나 뭐 맛동산을 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들이 초식동물이죠. 말들이 후라이드 치킨이 있죠. 양념통닭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것도요. 예. 말들이 못 먹는 게 없어요. 사람 먹는 거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들은 논다 치면서 이제 여기다가 별도로 이제 제가 꽃갈콘을 한 봉지 샀어요. 딱 사자마자 말이 세 마리가 딱 달라붙더라고요. 빨리 달라면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눈치껏 세 마리 딱 붙는데 뜯어서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서 던져주니까 또 받아먹고 계속 따라옵니다. 그냥 막 강아지처럼 막 따라와요. 주면 또 재밌어요, 그게요. 근데 요놈들이 되게 영리해요. 주다 보니까 과자 다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알더라고요. 과자가 딱 떨어지니까 그대로 아주 매정하게 싹 가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배신 나가는 기분 있잖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요놈도 괘씸하다면서. 그래서 두고 바라면서 다시 또 한 봉지 더 썼습니다. 사니까 또 세 마리 따라붙더라고. 따라붙는데 이제는 안 쏟겠다면서 조금만 주니까 있는 거 알잖아요.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쏟는다 하면서 그걸 들고 차를 딱 탔어요. 봉지 딱 보여주면서 막 따라오거든요. 악셀을 밟아버리니까 말들이 그대로 막 따라오더라고요. 좀 약올로 먹었거든요. 복수를 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들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별도 분양을 해요. 말을. 그러니까 말에다가 별도로 그 꼬리표에다가 번호를 달아놨어요. 번호. 1번 말, 2번 말, 30번 말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어디서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요. 대도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내 말이다 해서 돈 주면서 일단 자기 말로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는 거 봐요. 마치 골프 회원권처럼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이제 돈 많은 가족들이 와서 말 분양 받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오더라도 자기가 사는 분양받은 말하고 같이 놀면서 올리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올리고 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키 목장 특징은 말을 방목을 하는데 항상 뭐 번호표.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기르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본다면 이제 자 이렇게 보면 요건이 뭐냐? 말이 아니고 염소가 있어요. 염소 등번 목축입니다. 한 필지 요건은요, 염소 등번 목축이다. 이거 암기 안 돼요. 염소 등번 목축 어떻게 암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 대신에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면요, 염소 등의 번호표에 따라서 목축하더라. 그럼 암기 쉽잖아요. 염소 등의 번호표에 따라서 목축하더라. 염소 등번 목축. 금방 암기가 돼요. 그럼 다 나왔네. 자, 염소에서 미음자를 니은자로 고쳐줘요. 그럼 끝. 첫 번째,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집안이 연속돼야 됩니다. 집안이 이렇게 연속이 안 되고 어긋나잖아요. 이러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집안이 연속돼야 됩니다. 다음에 소유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두 명이면 두 필지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등기. 등기가 일치해야 되겠죠. 지번입니다. 지번이 동일해야 됩니다. 10번지, 11번지 지번이 다르잖아요. 두 필지가 돼요. 지번이 동일되고. 지목입니다. 지목도 동일해야 됩니다. 축척이죠. 축척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염소 등의 번호표에 따라서 목축하다. 염소 등번 목축 끝나버렸잖아요. 이해 다 하고 이해 다 했잖아요. 암기 다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부분을 터치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한 필지는 뭐냐? 염소 등번 목축이다 해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이요. 색칠 네모 있죠? 한 필지 성립 요건 보게 되면 차례도 1번, 2번, 3번, 6번까지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염소 등번 목축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어 공부하시면 출제가 잘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가 되었다면 이렇게 항목이 많은 것들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암기하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들은 절대 나 혼자 사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3명, 4명 어울려서 그룹 스터디를 하게 되면요, 전부 다 이 자기가 공부했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트별로 분담하면서 서로 암기했는 방법을 서로 교류하게 되면요, 굉장히 효과는 커지거든요. 그룹 스터디. 혼자 공부하면요, 일석일조야. 일석일조. 한계가 있어요. 만약 4명이서 그룹 스터디 되면 일석사조가 돼요. 예. 내 혼자 하시는 거 뛰어넘어서 전부 다 암기법 다 또 얻어오지, 포인트부터 해서 전부 다 토론하게 되면요, 엄청난 실력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도 그룹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는 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 필지 승리 조건은 어디까지 있더라? 염소 등번 목축이다 라는 내용까지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참고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는 법을 한번 소개를 했고요. 자, 계속해서 5번 나지와 갱지를 봅니다. 나지와 갱지. 5번, 6번 묶어주세요. 5번은 뭐죠? 나지. 6번은 건부지. 자, 이렇게 그림 기억나세요? 이 그림요. 자꾸 나오죠? 맨 땅이다. 무슨 땅? 나지. 얘는 뭐? 건물부지. 줄여서 건부지. 그러니까 이제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하는 것이 5번과 6번입니다. 그럼 이 맨 땅은요, 얘는 일본하고요,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지더라.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동남아 1번, 기업번 일본의 경우, 니은번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데 맨 땅은 맨 땅인데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이 맨 땅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나지 또는 저지다. 다음에 갱지가 있다. 이렇게 나지 또는 저지와 갱지로 구분하는 게 일본 이론입니다. 일본 이론. 나와 있죠. A번 나지 또는 저지, B번 갱지.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구분하는 실익이 뭐냐? 첫 번째, 공법상 제한이다. 두 번째, 사법상 제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 1번에서 말하는 나지 또는 저지 바뀝니다. 공통점은 맨 땅입니다. 맨 땅인데 어떨 때 나지 저지라고 부르느냐, 어떨 때 갱지라고 부르느냐. 이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인데 결론, 나지 또는 저지는 둘 다 OO가 돼요. 갱지는요, O, X가 돼요. 끝. 이렇게. 한 번 더. 맨 땅은 맨 땅인데 공법상 제한도 받으면서 사법상 제한을 둘 다 받는 맨 땅이 나지 또는 저지가 되고요. 갱지는요,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은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맨 땅은 갱지가 된대요. 요 차이점입니다. 이러면 알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편의상 상업지역이다. 도로가 있습니다. A란 맨 땅이 있고 B란 맨 땅이 있대요. 둘 다 맨 땅입니다. 건물이 없어요. 둘 다 맨 땅이다. 그런데 A도 상업지역, B도 상업지역, 용도가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공법상 무슨 제한? 상업지역 제한 다 받고 있잖아요. 이건 피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얘는 공통점입니다. 둘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얘가 달라지더라. 사법상 제한은요,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상 제한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 들어보셨죠? 얘가 바로 용의사건입니다. 용의물권. 그러면 둘 다 맨 땅인데 A라는 맨 땅은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대요. 지상권이 O 설정이 되었대요. 이런 땅이 바로 요거잖아요. 이런 땅이 뭐가 된다? 나지 또는 저지가 돼요. 그러면 B라는 땅은요, 지상권이나 용의사건, 이런 것들이 지상권, 이런 용의물권이 전혀 X, 아무런 제한이 없더래요. 전혀 제한받는 권리가 없잖아요. 제한물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받는 권리가 있으면 나지 또는 저지가 되고요.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가 없다. 얘가 바로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제한받고 있고. 그러면 A 땅이 좋은 겁니까? B 땅이 좋은 겁니까? 얘가 좋죠. 아무런 제한받는 게 없으니까. 이런 땅은요, 엄청난 제한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맨 땅도 시장 가치가 달라집니다.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요, 지상권 등 제한받더라, 이런 맨 땅은 나지 또는 저지가 되고요. 아무런 제한받은 권리가 없다, 이는 뭐죠?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이런 땅은 뭐가 된다? 갱지가 된다. 결론적으로 양자의 차이점은 여기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한 물건의 제한을 받고 있는 맨 땅은 나지 또는 저지가 되고, 아무런 제한받는 게 없더라, 갱지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둘 중에서 시장성이 더 높은 땅은 나지 또는 저지가 큽니까? 갱지가 큽니까? 시장 가치는 얘가 더 큰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제한받는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 지문은 잘 나옵니다. 이만큼요. 요 지문은 시험 지문입니다. 토지비에 지상물이 없는데 공법상 제한도 사법상 제한도 둘 다 받는 토지를 나지 또는 저지라고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출문제는요,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을 모두 받지 않는 토지가 나지 또는 저지라는 문장이 출제되었잖아요. 둘 다 제한받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땅은 드물어요. 예.
그래서 둘 다 전을 모두 받는 맨 땅을 나지 또는 저지라고 부른다. 이런 지문들은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교재 봤더니, 자, 기억번 1번의 경우는 A번이 있죠. 나지 또는 저지는, 자, 읽어봅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맨 땅인데, 밑줄 아세요. 공법상 규제는 물론, 사법상 규제를 둘 다 받는 토지 밑줄. 둘 다 제한받는 맨 땅은 나지 또는 저지가 돼요. 반면에 B번, 갱지는요, 역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데 밑줄입니다.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제는 받지 않는 토지. 풀었잖아요. 공법상제는 받지만 사법상제는 받지 않는 토지가 갱지가 된다. 비교되시겠죠? 여기까지. 다음에 니은번,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요, 우리나라 경우 자, 별도로 우리나라 경우를 보기 전에는 앞에서 봤던 나지 또는 저지와 갱지는요, 1번 이름이죠. 1번 이름. 근데 참고로 이렇게 해서 이런 땅이 우리나라에서는요,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얘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나지란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서 사법상을 받지 않는 맨 땅을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바로 B번입니다. 니은번이죠. 우리나라 경우. 자, 우리나라에서 나지란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런 구별 없이 무조건 맨 땅은 다 나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로 우리 법에서는요, 무슨 법이죠? 괄호나 있죠. 두 번째 줄, 토지보상평가 지침 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 제도적에서 표현은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밑줄 아세요.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많았잖아요. 따라서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토지가 우리나라 이 토지보상평가 지침에서는 이런 땅을 법제상 나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나지는 법적으로는 항상 바로 성격은 어떤 성격? 갱지의 성격입니다. 갱지의 성격. 여기까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토지보상평가 지침에서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고요. 한 줄 내려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개념은 일본에서 구분한 나지, 갱지 둘 중에서 갱지에 속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6번 건부지 있죠. 건부지는 이제 그림 보니까 건물 있는 땅인데, 이런 건부지는요, 지난시에 공부했잖아요. 원칙은 건부 감가, 예배가 건부 정가가 있더라.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있죠. 자, 7번 소지부터 13번 한계지까지는요, 시간 제약상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토지 분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다음 주 있죠? 2주차. 다음 주입니다. 미리 진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진도는 8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성입니다. 특성에서 진도가 한 2시간쯤 걸립니다. 2시간요. 자, 특성 넘어가고요. 그리고 바로 제2편 넘어갑니다. 제2편 넘어가면요, 124페이지입니다. 자, 124페이지 보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있죠. 얘를 전부 다 못 나갑니다. 한 절반 정도. 그래서 다음 주는요, 부동산 특성 어려워요. 예, 요거 정리하고 다음 주는 수요 공급 절반쯤 나가게 되면 2주차 수업은 아마 진도가 마무리될 거예요.
이렇게 예정을 하고요.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